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쉬운데, 지문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천천히 꼼꼼히 읽어주면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인데, 어, 포인트를 몇 개 잡아주자면은, 이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원래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있는지 없는지 보여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지 확인할 방법도 없죠. 자, 그리고 그래서 개인 동일성 문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은 사람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철학적인 물음인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최근에, 이 상대적으로 영혼 이론보다는 최근이겠죠.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신체 이론은 신체가 동일, 심리 이론은 심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이 둘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을 했냐면은 여기에서 마치 and라는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or입니다. or. 신체에서 차이가 없다면 신체 이론에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 상태에서 차이가 없다면 심리 이론에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신체 심리 둘 다 차이가 없다면은 신체 심리 이론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복제 문제 얘들이 부딪히는데, 복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처음에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없어지고 뉴욕으로 공간 이동해서 뿅 생기는 거. 두 번째는 서울에 있고 뉴욕에 있어서 공간 이동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나는 그대로 있어버리고 뉴욕에서 새로 딱 생겨버린 거지. 그러면은 여기선 둘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이거를 복제 불가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복제가 됐다면 동일하지 않다, 동일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인간이 아니다. 그게 만약에 원래 있었던 서울에서의 나라고 하더라도, 뉴욕에 새로 생긴, 아까 뭐 이걸 서울이라 그랬나? 아무튼 간에 서울에서 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나는 혼자 있었잖아. 그래도 뉴욕에서 누가 생겼어. 근데 이게 복제가 됐다면은 나도 원래 있었던 나조차도 동일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제 불가 조건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 동일한 사람이 두 곳에 있는 것을 복제 불가 조건으로 해결을 한 거죠. 너는 누구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 생긴대요. 이게 뭘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서울에 있던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갑자기 복제가 됐는데 나만 남았네? 뉴욕에 있는 나만 남았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이렇게 둘이 있던 상황하고, 그러니까 이 뉴욕에 있는 나는 얘가 있든지 뒤지든지 상관이 없이 어차피 두 상황에서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상태에서의 뉴욕의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내가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인정을 받게 될까? 이 말은 어떤 모순이냐면, 나라는 사람의 동일성이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벌어지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의 동일성이 만들어진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 개인 동일성은 나와 관련해서만 의존을 해야지 외적인 상황하고는 무관하대요. 그래서 개인 동일성의 복제 불가 조건을 달게 되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동일하냐고 물을 때, 만약에 나로 추정되는 그 어떤 경쟁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할 때까지는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어떤 까마귀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납의 방법을 사용하면은 모든 까마귀가 전부 다 검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가 전부 다 검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확인이 전부 다 끝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모든 경쟁자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경쟁자를 전부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복제 불가 조건을 달게 되면. 왜냐면 외적인 상황에 복제 불가 조건을 달면 외적인 상황에 기대어 나의 개인 동일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외적인 상황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만 나의 개인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근데 봤을 때 서울에 원래 있던 내가 더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하지. 애초에 있던 사람 그리고 복제된 게 뉴욕인데 고전소설 옹고집전에서 옹고집과 똑같은 옹고집이 만들어져 가지고 본래 옹고집처럼 행동을 하면은 본래 있던 옹고집이 억울해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옹고집전 대해서 좀 알아요 여러분? 옹고집이라는 이게 고집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고집 세고 사람들한테 뭐 나쁜 짓 하고 뭐 어쨌든 간에 놀부 같은 사람이에요. 놀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짜 옹고집 똑같은 옹고집이 생겨서 자기 자리를 꿰찼어. 이 사람은 평소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꿰찬 옹고집이 뭐 좋은 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선망받고 이래가지고 자긴 쫓겨나고 그래서 막 거지처럼 살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짜 옹고집을 몰아내고 자기가 진짜 옹고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앞으로 착하게 잘 행복하게 살았다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신체 이론, 심리 이론상으로 개인 동일성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 가짜 옹고집이 복제되어 생겼느냐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래요. 더구나 이런 생각 역시 뭐가? 원래 있던 옹고집이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복제 불가 조건이 갖는 문제점처럼 나의 경쟁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의 동일성이 결정되는 문제를 갖는데요. 왜냐면 경쟁자가 있으면 나는 억울해지고 나의 동일성이 위험해지니까. 경쟁자가 없으면 억울할 일이 없죠. 그냥 이것도 역시 경쟁자의 존재 여부, 외적인 상황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각자의 삶을 살 것이므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서울 뉴욕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진짜 나인지 확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요즘은 글로벌 세대니까 글로벌 결제카드 이런 것도 쓰겠죠? 이런 재산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서울에 있던 나의 자손이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은 가져야 되나요?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뉴욕에 있던 나의 후손이 재산을 전부 가져야 되나요? 또 누가 진짜 나인지 정해진다면 아니면 정해야 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정해야죠. 과거에 서울에 있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뉴욕에 있는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지금 가능하진 않지만은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법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시계, 동일이라는 것을 찾아주면은 어딨지? 여기 있다. 동일. 내가 찬 시계가 친구가 찬 시계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시계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사람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개인 동일성에서 뭐시기로 하는데 이건 읽을 필요가 없고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선지를 판별을 하려면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만 보시면 되는 거죠. 3번. 옹고집전 재산에 대한 권리? 모르잖아요. 아직 새롭게 정립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4번 뭐예요? 신체 이론.
계속 말했죠. 이걸 5어라고 봐야 된다고. 또는 신체 이론에서는 신체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람으로 볼 거입니다. 5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법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거 조건이죠.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기에. 그렇다면 뭐예요?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2번 풀어볼까요? 윗글에서 동일성을 설명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원리나 법칙이 아닌 것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다.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한 대상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복제 불가의 원리죠. 3번. 한 대상의 동일성은 그 대상 외부의 것에 의해 걸려. 방금 읽으면서 외부의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이게 뭐지? 한 대상의 동일성은 그 대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복제?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복제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거 살짝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될까? 살짝 헷갈리는데? 사실 3번 체크하고 나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답 선지 아래 있는 애들은 판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긴 할 텐데, 원래부터 있었느냐, 복제되어 생겼느냐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결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다른 부분도 찾아보면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있었느냐, 복제되어 생겼느냐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 동일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나요? 근데 애매한데? 좀 애매한 말인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잘 못 찾아서 그런가? 처벌은 그 행동을 한 동일한 사람에게 해야 돼. 처벌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계속 개인 동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처벌 역시도 개인 동일성, 동일한 사람이 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사실 근데 보면서 제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거든요. 확실하게 근거가 안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서 많은 경우가 많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이 3000% 흘러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오는 애들이긴 하니까 풀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 그러면 사람들은 뉴욕에 있는 나를 나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긴 뭐예요? 서울에 있는 내가 죽었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나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내가 죽었으니까. 지금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억 주변에서는, 이 기억 밑줄 친 이거 주변에서는 뭐라고, 아까 이거 했죠. 서울에 있는 내가 남아있고 뉴욕에 있는 내가 남아있을 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내가 죽었을 때. 그런데 서울에 있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나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내가 남아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서는 인정받는데 여기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선 둘이고 여기서는 하나니까.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전제 조건이죠. 신체, 심리.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가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 2번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이거 보시면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봅시다. 아이고. 보기 문제를 볼 때 이 보기가 그냥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뭐 어떡하지 하지 말고 뭐 잘 푸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보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보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를 보기 전에 스스로 이 보기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캐보세요. 이걸 연습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번과) (2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리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억. 그리고 심리이론상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죠. 2번은 뭐예요? 심리이론상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 뭐예요? 죽어가는 A의 몸을 복제해서 뉴욕에서 똑같은 B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는 신체이론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니까 신체이론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면은 B는 죽기 전에 A, 둘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복제 불가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이론에서는 A와 C의 영혼이 같지 않으면 A와 C가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체이론과 심리이론으로 이게 얘네가 유력해진 거죠.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 심리이론에서는 B를 죽기 전에 A와 동일한 사람으로 본다. 심리이론에서는 복제 불가 이론에 따르지 않나요? 복제 문제. 해명하는 이론이 신체이론과 심리이론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하다라고 했을지라도 어찌됐건 간에 B를 죽기 전에 A와 동일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심리이론상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동일하지 않은 사람을 동일하다고 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심리이론상 동일하지 않아요. 신체이론상 동일한 거지. 자, 이건 그냥 전제 조건으로 준 거구나.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B랑 A가 있어도 B를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신체 조건이라면 볼 수 있었겠지.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복제해서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있을지라도 동일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복제 불가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동일성 고려해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A가 죽은 후 B가 A의 재산을 갖는데 문제가 없다. 왜일까요?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신체 이론에서는 개인 동일성을 뭘로 봐요? 육체적인 특징으로 보죠. 그러면 동일한 사람으로 보겠네요. 자, 수적으로 하나여야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조건, 이게 뭐예요? 복제 불가 조건이죠. 죽기 전에 A와 복제된 B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죽기 전에 A, 복제된 B, 둘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아니죠. 동일성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 답이 전부 다 3번이었네요. 되게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해두면은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예요. 잔재주. 그러니까 지문, 문제, 지문 난이도가 되게 낮으니까 서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지를 내는 방식에서 살짝 헷갈리게 내거나, 좀 뭘 정확히 찾아줘야 돼. 아까 2번처럼 뭘 정확히 찾아줘야 될지 잘 모르는, 잘 판별하기, 뭘 찾아야 될지 정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 줬다거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다 푸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선지를 전부 다 근거 찾는 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도움이 확실히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